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주자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 밖에 있는 공직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재명 지사를 바짝 추격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이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족쇄가 풀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았는데 무죄 판결 받자마자 목소리가 많이 내고 있어요. 네. 특히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되는 거 하잖아요. 부동산 문제, 그린벨트보다 용적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도심 정비 계획 이런 거부터 선봐야 된다. 말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도 또 말 되는 얘기 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공천 안 된다. 또 오늘 나왔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그거 옳은 얘기죠. 성추행 중대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원 당규에 민주당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공천하지 말자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보면은 제가 볼 땐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하나는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쓰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기도 민주당 진영 내에서 경선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지지 세력도 끌어야지만 문바들 친문 세력이 완전히 등을 돌린다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잘 되면 좋겠다 하면서 그쪽은 딱 보호하는. 그렇죠. 어차피 완전히 등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는. 그렇죠. 지금 뭐 멧돼지 사냥 나섰는데 멧돼지 등을 탔어요. 달리는 거예요. 지금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은 낙자가 낙엽할 때 낙자 같아요. 낙엽이 돼서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낙엽이면 바람 불으면 날아가기도 하는데 요새 장마철에 비 맞은 낙엽 있잖아요. 일본 말로 누레오찌바람 합니다. 젖은 낙엽처럼 그냥 문정권 지지자들한테 그냥 딱 붙어 있어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낙연도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낙엽처럼 딱 붙어 있으니까 이낙연 지지율은 지금 23.3%? 리얼미터 조사한 게. 이재명은 지금 치고 올라가가지고 18.7%. 그러니까 지지율이 4.6%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오차범위 아닙니까? 오차범위. 이것도 지금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7일 날 지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대법원 판결이 보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 결과도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은 이렇게 좁혀진 것은 처음 아닙니까? 제가 처음이죠. 잠깐 뭐 그동안 것을 소개해 드리면 6월 30일에 리얼미터 조사 보면 이낙연 30.8, 이재명 15.6, 윤석열 10.1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15%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7월 8일 날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것 보면 이낙연 28.8, 이재명 20입니다. 8.8%까지 접근했어요. 근데 7월 17일 날 이렇게 지금 23.3대 18.7, 4.6%까지 좁혀졌다 하면은 지금 이런 추세로 올라가면은 이재명이 이낙연 추월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도 아니고 그냥 금방 코앞에 닥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그렇죠. 과거 고건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때 그냥 급상승을 했죠. 반기문 뭐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뭐 30%, 40%대까지 갔다가 서서히 추락하면서 그러고는 못 일어나고 짜그라졌어요. 그냥 백기를 들었죠. 고건 총리, 전 총리 같은 분은 한때 한 35%, 40% 갔는데 대권 출마도 하기 전에 한 20%대로 추락하니까 짐 싸버렸죠. 짐 싸세요. 맞아요. 짐 싸버렸죠. 그래가지고 유튜브 열심히 활동하는 민영삼 원장이 그때 고건 전 총리의 공보 특보였습니다. 공보 관련은 총괄을 했는데 어느 날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 짐 싸불고 나는 갈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 예. 하여튼 그건 반기문 이런 사람들이 짐 쌀 때 보면은 정말 반기문은 뭐 한 달이나 버텼습니까? 그렇죠. 한 달도 못 버틴 것 같은데. 그 언론 특보도 신문사 그만두고 반기문한테 갔다가 절제실업자 된 사람이 많죠. 의원이나 반기문 사람들이 딱 부족한 게 있잖아요. 역경극복 스토리가 좀 약하잖아요. 좌절 속에선 가시밭길 속에서 살아온 이미지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너무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고 가시밭길을 걸어야지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영광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고난의 길을 통과 안 하고 그거를 쉽게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조사 나온 거 보니까 호남 서울은 TK는 이낙연이가 좀 나아요. 호남 서울 TK는. 그렇죠. 근데 경기 인천은 이재명이가 우세하고 또 30대 60대는 이낙연이가 우세한데 20대 40대는 이재명 선호예요. 50대는 팽팽하고. 근데 이게 그러네요. 20대 40대 50대가 이재명이 괜찮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더 압도적인 지지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오늘도 성추행한 민주당 책임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큰데 어떻게 또 출마하냐, 공천하냐. 이거 국민들이 납득 못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네. 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 카드를 던져야죠. 고스톱도 광 3개 들어있다. 그거 3광 끝까지 들고 있다가 광박 피박 다 씁니다. 맞아요. 광부터 던져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맞는 얘기 한 거죠. 이낙연은 아무래도 외모에서도 그렇고 살아온 인생 그런 역정을 보더라도 어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기득권 또 안정적인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60, 70대에서는 또 이낙연이 아주 그렇죠. 아주 높더라고요. 네, 좀 안정적인 이미지는 있죠. 그 무리하지 않고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이재명 좀 불안한 점도 있잖아요. 너무 저돌적이고. 네, 저돌적이고 무슨 너무 과격한 무슨 측면이 일을 벌릴지도 모르고 예.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국가 그 정책이나 모든 걸 바닥부터 뭐 흔드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안해서 뭐 포퓰리스트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적재적소에 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그게 지지율의 상승의 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감각이라든가 일종의 언론 플레이랄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홍준표 전 대표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죠. 다만 경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분은 성남시장 하다가 지금 경기지사 된 거 외에 국회라든가 또 행정부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 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 쪽에도 뭐 활동을 오래 했었고 또 국회의원도 4선을 했고 지사도 2번이나 했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공이 쌓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그렇죠. 나라를 끌어가는데 뭔가 믿음을 준다 할까 그런 측면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거는 보면은 좀 카리스마가 있고 저돌적이고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특히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정세균 지금 총리가 모든 면에서 인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권 후보로서 아무 손색이 없는데 국민들이 안 알아주는 말하자면 늘 스마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어. 뭐 안정적인 이미지는 있죠. 이번에 뭐 8.15 경축 다음날 뭐 월요일 날 휴무로 하자라든지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비교적 정제된 말을 하는 안정적인 이미지는 있는데 뭐 뛰어나는 게 없죠.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이재명하고 저 홍준표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 그 말씀 맞는 저는 얘기예요. 트럼프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거친 말은 하고 날카롭게 얘기해도 그 비속어나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좀 이재명한테 조금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준표도 참신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 너무 이 유치하고 막 욕설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대권으로 나가려면은 좀 그런 사이다 발언 플러스 절제된 언어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전에 뭐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지난 2017년 경선 때도 형수와의 전환이에요. 그 부분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대호각성을 했을 거예요. 네. 아, 내가 말을 절제해야 하는구나. 네. 사석에서 했던 뭐 두 사람 간에 했던 그것이 언젠가는 정치인으로서는 흘러나간다.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아주 절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권 나가도 이재명한테 결정적인 암초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 욕설한 거, 형수 가족 내부에서 그 욕설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국민들이 그 들으면 상당히 지지율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이재명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친문들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이렇게 선두를 유지해 간다면 모르지만 지금 아직 대구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도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추월을 해버릴 경우 아마 문재인이나 친문 인사들은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지 않겠나.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그렇죠. 이낙연보다는 훨씬 더 그쪽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죠. 거꾸롭다고 봐야죠. 네. 이재명은 가슴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죠. 친문 친노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는 그때 SNS 수사받고 이재명 코너에 몰릴 때 봤잖아요. 바로 문재인 아들 문주영을 걸고 넘어갔잖아요. 청와대가 막 같이 법정 가자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니까 청와대 조용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 대표가 이제 8월달 하지만은 아마 이재명하고 지금 김부겸하고 손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지금 오늘부터 민주당 당권 그 레이스가 시작되죠. 오늘 아마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이낙연, 김부겸으로 당 대표 경선은 붙은 것 같고 뭐 최고위원들도 다릅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흥미진진한 거리예요. 만약 이낙연이 여기서 진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권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김부겸하고 손잡고 이낙연은 그냥 패대기 쳐버리면 한판 승으로 하면 이낙연 대권 가기 어렵잖아요. 아니 당대표 떨어진 사람이 무슨 대권을 가요. 이재명만 손잡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정세균도 김부겸하고 잡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낙연이가 이게 당권, 대권 두 개 다 욕심 부리다가 두 개 다 놓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너무 적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년 4월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도 큰 고비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후보를 안 낸다면 모르지만 두 군데 후보를 내갖고 져버렸다. 그러면 당대표가 당연히 책임을 져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패하고 당대표 유지하고 무슨 권력을 유지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도 물러난 사람이 무슨 대권입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봐야죠. 이낙연한테는 앞으로 지금 고비들이 첩첩산중입니다. 다 가질라다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명예, 돈, 권력 다 가질라다가 다 놓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이낙연도 너무 당권, 대권 동시에 가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 적들을 손잡게 하는, 합종 연행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봉화마을 갔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하고 또 즉각 김경수한테 또 쫓아갔더라고요. 그건 친문한테 좀 도와달라는 SOS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대권과도에서는 김경수 카드가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큰 변수라고 봅니다. 지금 재판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 뭐 재판하는 거 무죄예요. 친문 무죄예요. 그 대법원이나 판사들이 저 민주당 당원들 같던데요. 예. 저 지금 이재명 적극적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풀어주고 은수미 항소장을 또 부실기재했어요. 대충 썼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유재수가 뇌물도 받았지만 또 준 것도 있다. 참 희한한 논리잖아요. 그 집행유예 풀어주고 오거돈 영장도 기각하고 지금 뭐 완전히 그 민주당원들이 재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이 추세로 간다면은 김경수 조국도 무죄 판결이 안 나라는 법이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김경수가 고법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면은 대법원 뻔하잖아요. 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대부분이고 진보 좌파 성향들이니까 그러면 바로 김경수는 다시 대권 경쟁에 뛰어든다고 봐야죠. 친문으로서는 가장 좋은 카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은 자칫하면은 페이스메이커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일 뭐 지금 청와대로 봐서 가장 믿을 만한 충복은 김경수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말 잘 듣는 그런 인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비서 출신이고 하니까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대권 주자라기보다는 그렇게 분위기를 어긋나게 하지 않는 순응하는 그런 아마 대권 주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50대에다가 또 국회의원 되었고 광역단체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골수 친노 친문이고 인물도 그만하면은 또 어디다 내놓을 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후보라고 봐야죠. 조국은 아무래도 뭐 무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활용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이낙연 의원이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 들리는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이 참모진들도 많이 보강을 한 것 같아요. 대변인도 저 패널로 우리가 잘 아는 김은국이가 지금 대변인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렇습니까? 네, 7월 8일부터인가 대변인 갔어요. 또 거기에 정책 뭐 수석 뭐 이런 특보도 임명을 하고 뭐 AI 전문가도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특채해 갖고 협력관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대권 주자하기 여건이 좋은 거죠. 그렇죠.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그렇게 사로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 총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10.1%에서 13.5%, 14.3% 지속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도 4.3%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 막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무슨 정치의 정자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정치적 액션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 10%가 넘어선다는 건 되게 마의 이런 벽 아닙니까? 10%라는 게. 그만큼 국민들의 염원이 검찰 그에 대한 무리한 그 정치권의 압박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외풍을 지금 꿋꿋이 버티고 있잖아요. 뭐 인사권이라든지 수사 지휘라든지 총동원돼서 윤석열 목 누르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꿋꿋이 버티는 거에 대한 평가인데 이 지지율은 그래도 정치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선다고 한 적도 없고 또 나서도 앞으로 또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저는 아직은 좀 허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지금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아주 헷갈리죠. 그러나 뭐 지금 여러 지금까지 행보로 볼 때는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좀 높다 한 사람들이 5% 지지율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2, 3%.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다 마치던 그 이전에 뭐 쫓겨나던 야권 입장에서는 주요한 하나의 대통령 후보 내지는 영입 인사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앞으로 뭐 선언을 한다면 내가 정치하겠다 선언한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그래요. 가능성을 보고 괜찮은 분들이 주변에 꼬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그 같은 충청도면 우리 같은 일시고 뭔가 좀 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올바른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여기 대해서는 아직도 이런 방법을 또 한 적이 없으니까. 공무원 하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공무원을 네.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욕을 먹는 예, 거예요. 이게 겁나니까 청와대에서도 윤석열을 못 자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윤석열 잘라놓으면 이제 아마 저 이재명, 이낙연까지도 추월해 버릴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예. 희생양 언더독의 이미지. 효과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으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다 동정심 거리 그렇죠. 몰리게 되어 있죠. 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은 뭐 요 근래 갑자기 부각된 게 아니고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도 탄압을 받았고 그렇죠. 나름대로 검사로서의 강골 이미지를 딱 굳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막 뭐 요새 몸부림을 치는데 1, 2%뿐이 안 나와요. 근데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가 그렇죠. 이제 윤석열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보수 우파 그런 용어를 뭐 안 썼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대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최근 들리는 이야기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 네. 그런 네.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원장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치적으로 뭐 저는 그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데 좀 공헌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겠죠. 예, 자칫하다가는 반기문처럼 예, 밥 줬던 개 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자칫하면 또 공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제하고 준비하는 게 옳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결과로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 세 사람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까지는 2022년 3월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어떤 예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권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가 거의 전멸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강력한 이런 예상 주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갖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